생애를 불멸하는 데 있어서 부고, 찬사, 마지막 말 그리고 묘속에서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내구성이다. 사실 평균적인 묘속이 대략 1000년을 견뎌낸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다행스럽게도 디지털 세상이 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해보라. 인터넷상의 묘비를 건설하고 당신에 대한 찬사를 올림으로써 당신의 영생을 영구히 보장해준다. 농담이 아니다. 당신의 가장 멋진 모습이 담긴 사진들은 물론 인류 작가의 글들과 청사는 나를 보고와 같은 정말 멋진 배경 음악으로 이루어진 총천연색 전기이다. 불멸을 보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단돈 1만 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전기들은 고인이 된 사람이 직접 쓰고 또 자신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점이다. 물론 그 주인공이 속세에서의 번거로움을 벗어 던지기 전에 말이다. 고객들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불멸을 직접 감독하기에 이른다. 우리 사후에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소위 불멸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내가 왜 후손들을 신경 써야 되지? 그들이 날 위해 한 게 대체 뭐가 있다고? 어느 코미디언이 한 말이다. 그리고 우디 앨런은 한술 더 뜬다. 난 내 조국의 동포들 가슴 속에서 살아가고 싶진 않아. 난 내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싶단 말이야. 현자들의 톡톡 튀는 관점은 후손들의 가슴과 마음에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불멸이라는 의미의 결정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바로 영원한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살아있겠지만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기록들을 통해 살아남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천국의 당신 자리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 지상에서 기념하는 것이 사용자 친화적인 데다 기성의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 편리하다. 오늘날 당신 자신을 기념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을 치기만 하면 된다. 헤이리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당신의 실물보다 큰 동상은 이런 류의 불멸을 성취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다. 단지 지역 내의 한 조각가에게 연락하고 헤이리 마을에 몇십억 원을 지불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큰 길이나 빌딩에 당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사진과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주석이 달린 당신의 자서전을 성필원 같은 저명 작가가 쓰는 것도 멋진 방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장례비를 치르고 나서 공공기념물에 가용할 수 있는 수십억 원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 중에는 드물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공공공원, 큰 길이나 빌딩 그리고 이런 일을 원하는 저명 작가들도 꼭 그만큼만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부고, 고인의 찬사, 고품격 장례식, 재산처분 유언장 그리고 마지막 말 같은 기억될 만한 것들을 남길 수밖에 없다. 모래 위에 작은 표시 같은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아, 성필원 정말 재미있는 친구였지 와 같은 말이 새겨지길 기대하기도 한다. 그런데 조금 편치 않는 진실은 아마도 그런 말이 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여기 어딘가에 성필원이라는 사람이 살지 않았었나라고 강등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황홀한 부흥 기사나 몇 마디의 감동적인 찬사 또는 멋들어진 마지막 말 등이 있어야만 한다. 대체로 이러한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작으나마 이런 종류의 영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고려해보고도 싶을 것이다. 형편없이 준비된 장례식에 대해 곰곰 생각해보자. 구사장이 죽자 그의 상속자, 친척들과 신도들이 기도와 추모를 하기 위해 모였다. 고인에 대한 찬사의 차례가 왔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았다. 몇 분간 기다린 뒤 초조해진 장례집 전 신부는 구처로를 기억하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일종의 의무라며 모여있는 사람들을 재차 환기시켰다. 누군가는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에 침묵이 흐른 후 뒷줄에 있던 한 노인이 일어나 더듬거리며 말했다. 친구 녀석 구처로를 위해 이 말을 하겠습니다. 그의 형, 구상보는 훨씬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장례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 대한 찬사를 대작하게 하는 것을 포함해 장례식 준비에 관한 세세한 사항들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그들 나름으로 일리가 있다. 자신의 장례식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싸구려 장의사를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묘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태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기억될 만한 장례식을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는 문제다. 텅 빈 좌석들은 불멸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이다. 가능하다면 당신의 장례식은 다른 사람들이 바쁘지 않은 날로 잡으시길. 당신 뒤에 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불멸로 남는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니 해도 의심의 여지 없이 간결하고도 인상적인 마지막 말을 내뱉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당신이 파티에서 소주를 3잔쯤 마시고 건화해져서 말한 우스개보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남긴 말을 더 중시한다. 여기 우리가 항상 즐기는 몇 가지 예가 있다. 나는 막 죽을 참이야. 혹은 나는 죽게 될 거야. 어떤 표현이든 맞다. 도미니크 보우로 불어 문법학자 1700인의 사망. 이렇게 끝내게 하지 마. 뭔가를 말했다고 그들에게 얘기해줘. 판조비아 멕시코 혁명가 1923년 사망. 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기를 열망해. 지옥에서는 교황, 왕 그리고 왕자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거지 수도승 그리고 사도들만 있을 테니까. 니콜로 마키아벨리 정치철학자 1527년 사망. 이젠 내가 어둠 속으로 뛸 차례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 1679년 사망. 허튼 소리 말고 꺼져. 마지막 말이란 충분히 얘기하지 못한 바보들이나 하는 거야. 칼 마르크스 1883년 사망.